순위가 뭐 김두관, 정청래 뭐 누구든지 간에 일단 그럼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론 현실화될 것이다. 하나, 둘, 셋. 홍석준 의원님 네. X 드셨습니다. 네. 계속 이재명 체제로 갈 것이다. 예, 원래 큰 어떤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보통의 일반 어떤 대표 체제에서 뭐 비대위라든지 가는 게 상례인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표 체제를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가서 2016년도 총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는 저는 비대위 체제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의 성격상 네. 저는 끝까지 본인의 어떤 당권을 절대 놓으려고 할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10월 뭐 사태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팬덤이 있는 의원입니다. 당내 네.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면 당연히 이제 본인도 이제 출마할 어떤 결심은 있으신 분인데, 네. 그런데 지난번 이제 행안위 위원장도 원래 이제 가방위원장에서 본인은 이제 행안위 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다가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은 겸직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당 내에서는 좀 독불장군 내지는 혼자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별로 이런 어떤 대안 어떤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얘기를 안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자꾸 얘기를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네. 예. 민주당도 저희 당내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특이한 게 조금 곤란한 상황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 내지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는 게 좀 과거부터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는 수박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수박 7적이다 하면서 포스터 그것도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고 보수 지지자들 국민의힘에서 뿌렸다 이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명락회동이 일단 형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진솔한 이야기는 두 분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분 이제 김영진 정무조정실장과 또 그리고 네.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수박이라 할 수 있는 유영찬 의원이 이제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진실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형식으로 일단 시작됐고 막걸리 두 병을 마셨다 그래요. 네 분이 막걸리 두 병을 마시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그냥 식사하고 헤어졌다는 일단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서 이재명 대표 친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당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곧 네. 내렸습니다. 이런 것은 곧 민주당 내외에서 뭐 이렇게 명락회동을 해라는 이런 어떤 압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나긴 만났지만 네. 그러나 두 사람의 지금 뭐 대선과 경선까지 어떤 그런 어떤 앙금이라든지 뭐 그리고 현재 어떤 각 진영에서 이런 어떤 앙금은 뭐 네.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조례 탓 아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 정부를 향해서 화살을 날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본인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완전히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결이 다른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좀 낸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뭐 별개의 어떤 사안은 아닌 것이죠. 지금 교권 침해가 지금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전 국민의 관심은 지금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교실 이 분위기는 지금 학습 분위기가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좀 무법천지가 될 만큼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도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당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은 학생 인권에 관련된 어떤 사항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두발 규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복
어떤 단속이라든지 또 떠든 학생을 또 별개의 어떤 위치로 옮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학생 인권 조례의 조금 과도한 어떤 그런 어떤 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제 좀 더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국민들한테 좀 어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유튜브를 네. 개설을 하는 것이고 정치인 입장에서 저렇게 티저 영상을 딱 띄우면서 유튜브를 개설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네. 아 역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하는 좀 부름도 좀 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 총선 때 안고 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지금 다 X를 하셨는데 홍석준 의원님만 안고 갈 것이다. 안고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은 이제 양 진영 간의 이제 총력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이제 전제가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비판은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지금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런 어떤 태도를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되면은 좀 안고 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휴가지하면 또 저도 해갖고 저도에서 또 대통령들 이제 휴가를 즐기는 모습도 있곤 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은 휴가를 어디로 갈까요? 예, 대통령 대표적인 휴가가 이제 과거에는 청남대였는데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청해대라고 할 수 있는 저도에 이제 많이 가셨죠.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번에 이제 저도에 아마 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 수해라든지 특히 뭐 후쿠시마 그런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저도에 가서 어떤 전국 구상을 좀 하시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